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데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이른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총자산 1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 함께 호주 워홀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데일리 커플의 호주 워홀 9주차를 다뤘는데요. 먼저 호주의 공휴일인 킹스 버스데이도 누리고 운전면허도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또 제가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에어즈락 리조트의 지원에 광탈당하기도 하는 등 항상 뭔 일 없었던 한 주 같으면서도 꾸준히 이벤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헤일리가 알아누웠습니다. 잠 잘 자고 밖에 나오니까 좋다. 아 좋아?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있어.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알아두은 거는 조금 과장이고요. 실은 컨디션 난조 때문인지 몸이 조금 불편해 오픈 채팅방에서 항상 광고 글이 올라오는 치유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침도 맞고 약도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한의사님도 정말 친절하셔서 재밌게 수다 떨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컨텐츠, 저희가 어떻게 요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지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일주일치 점심 도시락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 벌려라, 꿀팁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평범한 얘기긴 한데요.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저랑 헤일리는 브리또 밀프렙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이게 설거지가 안 나와서 엄청 편하거든요. 일단 볶음밥, 카레 등 원하는 메뉴를 생각해두고 마트에서 식재료와 8개에 3.5불 하는 또띠아를 구매합니다. 더 싼 또띠아도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 또띠아 사이즈에 따라 양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건 알아서 선호하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약간 야채를 추가하고 싶어서 밸류팩으로 파는 샐러드 야채를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300g에 4불. 집에 조깅 오일이나 위생 비닐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구매하시고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당연하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저희는 한번 요리할 때 또띠아 한 팩을 모두 사용하는 양을 조리하는데요. 대충 8인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가 2인분이나 4인분짜리가 많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요. 큰 팬 또는 슬로우 쿠커가 있으면 좋아요. 저희는 슬로우 쿠커를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딱 좋아서 한 방에 해결 가능해서 너무 편해요. 저희는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집주인분이 슬로우 쿠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합니다. 얘네는 그냥 재료들과 양념 다 한 번에 넣어주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뒤적뒤적 하다가 보면 끝나니까 제일 간편합니다. 요리를 다 하면 옆에 다 된 밥을 넣어주면서 간을 봐요. 그러다가 오 좋은데 싶으시면 멈추시고 남은 밥은 곧바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브리또를 깔고 야채도 넣고 요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말아보면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몇 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브리또 밀프렙이 완성됩니다. 브리또가 없으면 그냥 마트에서 플라스틱 용기 용량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이렇게 메뉴 플러스 밥 넣으셔도 좋아요. 헤일리한테 집 앞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하니까 진짜 믿더라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했듯이 설거지가 귀찮으시면 그냥 제육이랑 밥 비벼주고 브리또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럼 응용편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헤일리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소고기를 구매하고 슬로우 쿠커에 레시피대로 양 맞춰서 넣어준 뒤 건더기 건져내고 국물 졸인 후 밥 넣고 간 맞추고 짜잔! 이렇게 갈비찜 브리또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슬슬 느낌 오시죠?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그럼 카레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싸거든요. 또띠아 3.5불, 밥 10kg짜리 사놓은 거 사용하는데 8인분 대충 어림잡아 2불, 야채도 많이 잡아서 4불, 소스도 집에 사둔 걸로 사용하는데 높게 잡아 2불, 6불짜리 카레, 내용물 8개 중 6개 사용했는데 이것도 좀 높이 잡아서 5불, 고기 24불짜리 전지 구매해서 절반 정도 사용했으니 12불. 그럼 총 28.5불로 8끼니를 해결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끼당 3.5불 정도 되네요. 어때요? 괜찮죠? 생각보다 꽤나 든든해서 저희는 이 방법을 상당히 추천합니다. 실제로 인스타에 이런 레시피를 올려주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좋고요. 근데 카레가 제일 가격이랑 시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카레만 3번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쉽다 해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뭐 그럴 때마다 우린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 괜찮았던 레시피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니 출근을 시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호주로 워홀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백그라운드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고등학교는 자사고를 가서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학교에는 야야자라는 게 있었어요. 야자가 10시에 끝나고 나면 10시 반부터였나? 야야자를 시작해서 거의 12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열심히 버텨서 성균관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올해 2월에 우등 졸업을 했고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루트대로 제가 살아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도 똑같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또 거기에서 저랑 생각이 비슷한 데니를 만나게 된 거죠. 데니도 사실 20년 넘게 해외에서 산 겉모외라서 마인드는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 가까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노력의 산물인 학력을 포기하고 호주에 오는 게 아깝진 않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한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성적이나 대학교 네임보다는 그것들을 이루기까지의 끈기와 노력, 다른 어떤 도전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의지만 있다면 한국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호주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집과 일을 구하고 이곳의 문화를 배워가는 게 한국에서 적당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난 것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을 무조건 떠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해외살이가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언어가 안 되면. 그러나 워홀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몇 가지 작은 이유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헤이리 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원전, 스테이블 코인 등 주도 섹터가 확실한 시기에서는 저는 그 흐름의 올라탐과 동시에 완전히 소외된 분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학산업이에요. 이 섹터는 현재 시장에 관심이 떨어진 상태라 공부하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문과라 화학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인 걸 세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을 얘기하자면 현재 국내 화학업계는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엄청난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며 글로벌 공급 과잉을 주도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의 화학 제품이 범람하게 되었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급 과잉 압력이 점차 약화되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특히 아시안의 에틸렌 증설 사이클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신규 증설도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노후 설비 폐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화학 기업 중 제 픽은 TKG 휴캠스였는데요. 정밀 화학 분야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며 매출의 70% 정도를 고정이익으로 창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PBR은 0.7배 정도로 창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함과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 거죠. 이번 주에 특별한 경제 이슈는 없어서 바로 투자 종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는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 할 조정 없이 우상향만 했던 피부 미용 기업 파마리서치인데요. 이번에 지주회사 75%, 사업회사 25% 비율로 인적 분할을 발표해 많은 투자자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 인적 분할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시장은 회장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 일이 제가 좋아하던 기업에서도 발생해 씁쓸했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니 미련 없이 매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워홀 4화에서 언급했었던 S&D입니다.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생각보다 목표 수익률에 금방 도달해 익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B금융지주입니다. 자회사로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있는 지주회사이며 배당주 계좌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매도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많이 한 만큼 신규 투자 기업들도 많은데요. 레이저 가공 및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업인 피롭틱스, 원료의약품 및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생산을 하는 ST팜, SMR과 가스터빈 관련 기업인 태웅, 지역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라클, 정밀화학 기업인 TKG 휴캠스, 그리고 국내 1위 중고차 유통기업 K카였습니다. 추가 매수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고요. 종합해보자면 이번 주에 총 매수 금액은 209만 3,040원, 총 매도 금액은 197만 1,350원이었습니다. 실현 수익은 47만 1,084원이었고요. 총 배당 수익은 16,83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의 주식 총액은 4,465만 5,523원에서 4,567만 8,712원으로 102만 3,189원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총 자산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수입은 저는 지난주에 출근을 이틀에 665불을 그리고 헤일리는 이번 주 총 5일을 출근해 750불을 그렇게 저희의 총 수입은 1415불이었습니다. 이번 주 지출은 상당했는데요. 총 1990.38불을 사용했습니다. 렌트로 780불, 헤일리 병원비가 총 450불, 그 외에 제가 용접일에 입문하기 위해 구매한 중고 장비값이 200불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보험 청구 후 이틀 뒤에 다 받아서 실제로는 1540.38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총 자산은 9주차에 6,320만 1,858원에서 이번 주 총 6,331만 3,416원으로 11만 1,558원 증가했습니다. 약 0.18% 증가했네요. 제가 지난주에 일을 이틀밖에 못 나갔고 지출이 더 컸는데도 헤일리가 이번 주에 주식 스윙을 잘 쳐서 자산을 잘 방어했어요. 이제 슬슬 돈 벌기 시작하니까 좀 재미있어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저희 데일리 커플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